이번 코드는 선택 정렬 코드입니다. 코드를 보기 전에 선택 정렬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택 정렬은 위치를 지정해서 해당 위치에 들어갈 수를 선택하여 정렬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정렬에는 1, 2, 3, 4처럼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정렬하는 오름차순과 4, 3, 2, 1처럼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정렬하는 내림차순이 있습니다. 이번 설명에서는 오름차순, 작은 값부터 정렬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64, 25, 12, 22, 11 순서로 값이 있을 때 가장 첫 번째 위치에 와야 하는 값은요,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정렬해야 하니까 가장 작은 값이 가장 왼쪽에 와야 합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위치의 값과 64와 두 번째 위치부터 비교하는 겁니다. 64가 25보다 크죠? 따라서 작은 수, 큰 수로 정렬해야 하니까 두 값을 교환해 줍니다. 그럼 가장 왼쪽에 25가 있고 두 번째 위치에 64가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 첫 번째 위치에 올 값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경된 25의 값으로 다음 위치의 세 번째 값과 비교하게 됩니다. 25가 12보다 크죠? 따라서 한 번 더 교환해 줍니다. 그럼 첫 번째 위치에 12가 있게 되고 세 번째 위치에 25가 있게 되죠. 그럼 첫 번째 위치의 12와 이제 네 번째 값과 비교합니다. 12가 22보다 작죠? 따라서 작은 수와 큰 수로 잘 정렬되어 있으니 넘어가서 다음 위치인 11과 비교하게 됩니다. 12가 11보다 크죠? 작은 수, 큰 수로 정렬하기 위해 이 두 값을 교환해 줍니다. 그럼 첫 번째 위치에 11이 오게 되었고요. 이 비교해야 하는 다음 값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위치에 정렬이 완료된 겁니다. 64, 25, 12, 22, 11 값 중 가장 작은 값, 즉 최소값이 첫 번째 위치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위치에 들어갈 값을 똑같이 선택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값과 비교하면 64가 25보다 크죠? 따라서 두 값을 교환해 주고요. 그럼 교환된 이 값을 가지고 네 번째 값과 비교합니다. 25가 22보다 크죠? 따라서 작은 수부터 정렬돼야 되기 때문에 두 값을 한 번 더 교환해 주면 두 번째 값에 22가 오게 되고요. 이 이제 변경된 22 값으로 다섯 번째 값과 비교를 하면 22가 12보다 크죠? 따라서 이 두 값도 교환해 줍니다. 결국 두 번째 값에는 12가 오게 되고요. 이어서 비교할 값이 없으므로 이렇게 두 번째 값의 정렬도 완료된 겁니다. 첫 번째 정렬은 완료했으니 남은 64, 25, 22, 12 중에서 가장 최소값을 골라서 두 번째 위치에 정렬을 한 거죠. 그럼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위치에 들어갈 값을 선택하게 되면 첫 번째는 먼저 네 번째 값과 비교를 하죠. 64가 25보다 더 크니까 두 값을 교환해 주고요. 이 교환된 값 25와 그 다음 값 22를 비교하게 됩니다. 25가 22보다 더 크죠? 따라서 작은 수, 큰 수로 정렬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교환해 줍니다. 그럼 결국 세 번째 위치에 22가 오게 되고 비교할 값이 없으므로 이렇게 세 번째 위치의 정렬도 완료됩니다. 즉 남은 값 64, 25, 22 중 가장 최소값을 찾아서 정렬을 한 거죠. 그럼 이제 네 번째 값을 정렬하기 위해 다섯 번째 값과 비교하면 64는 25보다 크기 때문에 교환하면 작은 수 25, 큰 수 64 순서로 정렬되고 그 다음 값이 없으니 네 번째 정렬도 완료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위치와 비교할 다음 대상이 없으므로 이렇게 마지막 정렬도 완료됩니다. 결국 마지막 위치 전까지만 선택 정렬을 수행하면 정렬을 완료할 수 있는 거죠. 정리하면 선택 정렬은 이 위치를 정해서 그곳에 들어갈 수를 선택하는 거고요. 오름차순일 경우에는 이 정렬해야 할 값들 중 최소값을 찾아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 알고리즘을 표로 표현한 코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 선택 정렬 코드에서 빈칸 안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코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코드를 한 줄씩 보면 배열 2에 이 값들이 저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 변수 n에 값을 저장하는데 사이즈 오브 함수가 있죠. 사이즈 오브 함수는 데이터 타입의 크기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배열 2의 크기와 나누기 배열 2의 인덱스 0의 크기를 의미하는데요. 먼저 인덱스 0의 크기는 현재 인덱스 0의 정수값 64가 저장되어 있고 이 정수는 int형이죠. int는 4바이트입니다. 따라서 인덱스 0의 크기는 4바이트고요. 그럼 배열 2의 크기는 이러한 정수값이
하나, 둘, 셋, 넷, 5개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4바이트가 5개 있으니 총 20바이트가 되는 거죠. 결국 20 나누기 4를 하면 5가 n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변수 i를 선언하고 0을 저장하였고요. 다음은 do while문입니다. 디버깅표와 함께 볼게요. do while문은 일단 문장을 한번 실행하죠. 따라서 j에 i 플러스 1의 값을 넣으면 현재 i는 0이고 j는 1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do while문이 있는데요. 이 do while문이 실행하는 문장은 if문입니다. if문의 조건식을 보면 이 i 값과 이 j 값을 비교합니다. 현재 i는 0이고 j는 1이죠. 따라서 인덱스 0의 값 64와 인덱스 1의 값 25를 비교하게 되는데 만약 이 if문이 참이면 실행하는 문장은 swap, 두 값을 교환하는 코드입니다. 계산하면 tmp에 현재 i는 0이죠. 따라서 인덱스 0의 값 64를 먼저 저장하고요. 그 다음 이 i, 이 0에다가 이 j 값, 현재 j는 1이죠. 즉 인덱스 1의 값 25를 저장하고 그 다음 이 j, 이 1에다가 tmp 값 64를 저장하게 됩니다. 결국 64와 25를 교환해서 25, 64, 12, 22, 11 순서로 배열이 저장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이 두 값을 교환하냐면 이 0의 값이 이 1 값보다 클 때 스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출력 결과에서 작은 수부터 큰 수로 출력하는 오름차순 정렬의 결과죠. 따라서 64가 25보다 지금 더 크기 때문에 작은 수에서 큰 수로 정렬하기 위해서 이 두 값을 스왑해주는 코드를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빈칸에는 인덱스 0 위치, 즉 현재 위치의 값이 비교하는 값들보다 크거나 또는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두 값을 스왑하면서 오름차순하는 정렬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빈칸을 채운 다음에 디버깅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현재 64가 25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두 값을 스왑했고요. 다음 문장은 j 값을 1 증가해서 j는 2가 됩니다. 그리고 while문의 조건식을 보죠. 현재 j 값 2가 n값 5보다 작나요? 입니다. 2가 5보다 작으니까 선두로 가서 if문을 한 번 더 실행하는 거죠. 현재 기준이 되는 i 값은 첫 번째 인덱스 값 25입니다. 그리고 비교하죠. 인덱스 2의 값은 12고 25가 12보다 크나요의 3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값을 스왑하는 거죠. 첫 번째 위치에 12가 오고 세 번째 위치에 25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j를 한 번 더 1 증가하고요. 다음 while문을 보면 현재 j값 3이 5보다 작나요의 참이니까 한 번 더 if문을 봅니다. 현재 인덱스 0의 값은 12고요. 그리고 인덱스 3의 값, 그럼 if문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j값을 1 증가하면 j는 4가 되고 그 다음 while문의 조건식을 보면 4가 5보다 작나요의 참이죠. 따라서 선두로 가서 if문을 한 번 더 실행합니다. 현재 인덱스 0의 값은 그대로 12고요. 그리고 인덱스 4의 값 11과 비교하죠. 12가 11보다 큰가요의 참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값을 스왑하는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스왑 코드를 실행하면 인덱스 0에 11이 오고 그 다음 인덱스 4에 12가 오고요. 나머지 값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j값을 1 증가하면 j는 5가 되고 j가 5일 때에는 5가 5보다 작나요라는 while문의 조건에 이제 거짓이 되니까 이렇게 두 while문이 종료되고요. 다음 바깥 두 while문의 남은 문장인 i 값을 1 증가하는 문장을 실행합니다. 그럼 i는 1이 됩니다. 그리고 두 while문의 모든 문장을 실행했으니 이 while문의 조건식을 보면 현재 i 값 1이 n-1, 5-1은 4죠. 4보다 작나요에 만족하면서 선두로 가서 두 while문을 한 번 더 실행하게 됩니다. 그럼 j의 값을 저장하면 i 플러스 1 값을 저장하니까 j는 2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두 while문을 한 번 더 실행합니다. if문이죠. 현재 i는 1이고 j는 2니까 인덱스 1의 값 64를 인덱스 2의 값 25와 비교합니다. 64가 더 크죠? if문의 조건에 참이니까 실행하면 11, 25, 64, 22, 12 순서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j값을 1 증가하고요. 그 다음 while문의 조건을 보면 3이 n값 5보다 작나요에 만족하죠. 따라서 선두로 가서 두 while문을 한 번 더 실행하는 겁니다. if문이죠. 현재 인덱스 1의 값은 25로 변경되었고요. 그리고 j값 인덱스 3과 비교하면 25가 22보다 크기 때문에 이 스왑하는 코드를 한 번 더 실행하는 거죠. 그럼 25와 22가 스왑되면서 11, 22, 64, 25, 12가 저장됩니다.
그리고 j-값을 1 증가하면 j는 4가 되고 y문의 조건식을 보면 4가 5보다 작나요? 라는 조건에 참이니까 선두로 가서 두 y문을 한 번 더 실행하는 거죠. 현재 인덱스 1의 값은 22고요. 그리고 인덱스 4의 값은 12이기 때문에 22는 12보다 크죠. 따라서 스왑하는 코드를 한 번 더 실행합니다. 22와 12를 스왑하면 11, 12, 64, 25, 22가 되는 거죠. 그리고 j값을 1 증가하면 j는 5가 되고 j가 5일 때에는 y문의 조건식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안쪽 두 y문이 종료되고요. i값을 1 증가하는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i는 2가 됩니다. 그리고 y문의 조건을 보면 i가 2일 때 5 빼기 1, 4보다 작나요? 라는 조건에 또 만족하니까 선두로 가서 두 y문의 문장을 한 번 더 실행하게 됩니다. 그럼 두 y문을 실행하면 j에 i 플러스 1을 저장하면 3이 되고요. 그리고 안쪽 두 y문을 실행하면 if문이죠. 현재 i는 2고 j는 3이니까 인덱스 2의 값 64와 비교값 25를 비교하면 참이죠. 따라서 스왑하는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결국 64와 25가 스왑되어서 25, 64로 정렬되고요. 그리고 11, 12, 22는 그대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j값을 1 증가하면 j는 4가 되고 이제 y문의 조건식을 보죠. j값 4가 n값 5보다 작나요의 참이니까 선두로 가서 두 y문을 한 번 더 실행합니다. if문이죠. 현재 인덱스 2의 값은 25고요. 그리고 4의 값은 22니까 조건식의 참입니다. 그럼 이 스왑하는 코드를 한 번 더 실행하죠. 두 값을 스왑하면 22, 25고 나머지 값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j값을 1 증가하면 j는 5가 되고 j가 5일 때에는 y문의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니 이 안쪽 y문이 종료되고요. 그 다음 i값을 1 증가하는 코드를 실행하면 i는 3이 됩니다. 그리고 y문을 보죠. i가 3일 때 5 빼기 1, 4보다 작나요? 라는 조건에 만족하니까 선두로 가서 한 번 더 코드를 실행할게요. j의 값을 저장하면 j는 4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두 y문을 실행하면 현재 i는 3이고 j는 4입니다. 즉 인덱스 3의 값은 64고요. 비교값은 25가 되죠. 조건의 참이죠. 따라서 if문의 문장인 스왑하는 코드를 실행하면 64와 25가 스왑되어서 25, 64가 저장되고 11, 12, 22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j값을 1 증가하면 5가 되고요. j가 5일 때는 5가 5보다 작은 가요에 만족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두 y문은 종료되고 i값을 1 증가하면 i는 4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y문의 조건식을 봐야 하죠. i가 4일 때 5 빼기 1의 값 4보다 작나요? 라는 조건에 이제 더 이상 만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바깥 두 while문도 종료되는 거죠. 결국 이 두 while문의 선택 정렬 코드에 의해서 11, 12, 22, 25, 64가 배열 A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포문인데요. 배열의 값을 출력하는 단골 포문입니다. i 0부터 시작하면 이 0의 값 11이 출력되고요.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 인덱스 1의 값을 출력하고요. 그 다음 선두로 가서 i 값 1 증가하면 인덱스 2의 값을 출력하고 그 다음 선두로 가서 i를 1 증가하면 인덱스 3의 값이 출력되고요. 그리고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 인덱스 4의 값이 출력됩니다. 그리고 i가 5가 되면 포문의 조건식 i 값이 n값 5보다 작나요? 라는 조건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포문도 종료됩니다. 결국 정렬된 11, 12, 22, 25, 64가 출력되는 코드였습니다. 이 코드에서 i는요, 현재 정렬해야 하는 위치로 i가 0일 때 이 위치를 정렬했고요. i가 1일 때는 이 위치의 값을 정렬했고 i가 2일 때는 인덱스 2의 값, i가 3일 때는 인덱스 3의 값을 정렬했습니다. i가 0일 때 인덱스 1부터 4까지 값을 비교해서 최소 값을 찾아서 정렬을 완료했고요. i가 1일 때는 남은 정렬 값들 중에 가장 최소 값을 찾아서 정렬을 했고 i가 2일 때는 남은 값들 중에 가장 최소 값을 찾아서 정렬했습니다. 그리고 i가 3일 때에도 남은 이 두 값 중에 최소 값을 찾아서 정렬하는 코드였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에서 만약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었다면 이 코드는 내림차순으로 정렬되는 코드입니다.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배열에 저장되는 코드인데요. 실제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는지 디버깅표를 직접 작성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